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아주 외계 없이 아주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아주 안녕하십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이네요. 네. 네, 저는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 실장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광고 좀 보내주시고. TTS 같다. 야, TTS. 잘한다 나. 컴퓨터가 읽어주는 것 같다. 네. 네, 긍정이 한번 은 누구신지 실장, 말해주세요. 은 실장입니다. 네, 저는 책 읽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많이 읽으시나요? 아주 많이 읽어요. 한 6개월에 한 권 읽으면 많이 읽는 거지. 네, 아주 디자인 잘하는 개발자. 왜 그래? 개발자. 아주 렌터카에서 뭐 있었어? 아니 왜 우리 저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한데 아주가 좀 네. 눈에 많이 보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뭐야 이거 방송? 저희가 광고를 수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주랑 뭐 없습니다 지금. 네. 이 광고 같잖아. 다 정신 차리시고. 네, 정신 우리가 차립시다. 2주나 쉬었어요. 네. 2주를 쉬었더니 정신이 더 나갔네요, 애들이. 네. 2주 동안 뭐 하셨어요? 일단 저는 자가발전 스튜디오 볼륨 2, 버전 2를 지금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시즌 2? 네,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초석을 좀 깔았고요. 네. 네, 집주인이랑 싸우는 게 초석인 거죠. 아, 네, 집주인과 대판 한 판 했고요. 네. 네. 긍정이는 뭐 하면 지내셨어요? 저는 책 읽으면서 지냈죠. 아 무슨 책을 읽었길래? 뭐 무슨 책을 읽었길래? 카마스트라 이런 거였습니까? 카오스트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월 초가 되면 리디북스에 10만 원 정도 자동 결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자동 결제를 하면 버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나 넣으면 몇 퍼센트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적금을 그렇게 넣어 그냥? 이다 책 읽자고 돈 벌는 거 아닙니까? 응? 책- 마음의 양식. 그래서 무슨 책 읽었냐고? 그래 무슨 책이냐고. 너무 많이 읽어서 만화책. 네, 무슨 책인지 만화책 기억은 결제. 잘 나지 만화책 않지만 결제. 추억의 어쨌든. 에마논이라는 거 검색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그게 뭐죠? 추천. 네, 알겠습니다. 진짜. 명심할게요. 네. 어색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넘어가서. 왜 10만 원씩이나 넣어? 아, 거기다가. 10만 원이 포인트를 가장 많이 줘요. 보너스 포인트를. 여러분은 지금 그 IT 그 상수를 그러니까 마케팅을 세일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뭐 네. 좋습니다. 다들 하십시고. 합리적 소비라고 난 믿을게요. 예. 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마무시한 주제를 또 갖고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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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주제를 엎어먹은 이후부터 주제 설정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사랑도 번역이 되나요? 네. 네? 사랑도 아닌가? 번역이 되나요? 그 아니야? 영화 제목이야? 네? 영화 제목이었나? 네, 영화. 그 원래 통역이 되나요 아닌가요? 네, 뭐 네. 넘어가고요. 긍정 씨가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어째서? 더 귀여워지고 언제 드립이 뭔가 실패하는 드립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항상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긍정이 괴롭히지 말라고 게시판 올라왔는데. 게시판에 올라왔어. 그만 괴롭혀 이 새끼야. 나 혼났어. 제가 긍정이 은 실장 그래서. 혼냈습니다, 여러분. 방송 여러분- 전에 은 실장이 더 괴롭히겠다고 네, 선언을 했어요. 사람은 한결 같아야 됩니다. 예. 돌아와서 번역 주제라는 걸 저희가 갖고 왔는데 네. 그 번역이라는 거를 사실 번역 서비스라는 게 저는 그 최근 어떻게 보면 근 몇 년 내에만 이제 좀 쓸만하게 됐다고 느끼고 있고 네. 그 전까지는 거의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번역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볼륨이 나올지 네. 걱정을 좀 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번역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것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겨운 방송 일부 하겠구만. 네. 네, 한번 쏴보시죠 그러면. 네. 그만 괴롭히라고. 안 괴롭혔어. 네. 안 네. 죽였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1부는 제가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아망드가 번역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각 특장점이나 이런 걸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부가 서비스, 1부는 그 번역, 그 컴퓨터로 번역하는 어떤 원리들이나 뭐 번역 네. 전반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죠.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시작해 주시죠. 번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다 아는 거 아니냐. 네, 언어를 바꾸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망드가 이제 이번 주 이발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어랑 도착어, 출발어랑 도착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이질적인 단어죠.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언어, 기존의 언어 원전을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도착어는 번역 결과물에 해당되는 언어를 말해요. 네네. 네, 그래서 출발어랑 오늘 도착어. 주제에서도 출발어 도착어는 계속 쓰이겠군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음.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미래 매체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거의 상상을 옮겨 놓자면 그냥 귀로 듣는 출발어가 알아서 내 뇌는 도착어로 그냥 도착하는. 아니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실장이 외국어를 잘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논리대로라면 내 네. 뇌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순 없어요. 네, 다른가요? 서로 달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뭐 보라고 괴롭혔다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익히고 있다면 네. 번역 자체가 필요가 없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번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외국어를 잘하려면 네. 은 실장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치.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몇 개 국어를 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연계 국어.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네. 그 해외랑 이렇게 교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다른 언어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 번역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예요. 글로벌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가볍게 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옮기는 건데 말하는 것을 옮기는 건 통역이라고 해요. 아, 네네네. 글을 옮기는 건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글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네. 네. 그래서 번역은 결국에는 특정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꿨을 때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해야 된다. 그렇지. 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각 언어는 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서로 네. 다른 문화가 쌓이고 하면서 달라요. 그치. 완벽히 똑같이 번역하기는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법이나 뭐 단어, 관용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100%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이렇게 번역하기는 힘들거든요. Lost in Translation. 그게 뭐야? 정확하죠. 네. 번역에서 오는 아, 그 떨어지는 의미.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까 말했던 잘 얘기해줬던 것 중에 문화라는 부분이 다르니까. 네네. 그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해도 특히 미드나 이런 데에서는 그 느낌을 100% 살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단어여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예를 들이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시트콤 네. 미국 시트콤 보다 보면 네네. 1화 번역에서는 네. 주인공끼리 존댓말을 해요. 어. 근데 2화에서 갑자기 반말을 해. 근데 다 그 나라에는 존댓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나라의 문화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게 언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번역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화는 출발어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도착어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서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도착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도착어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번역을 조금 더 형태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직역이란 게 있습니다. 직역은 뭘까요? 나는 그냥 한다. 아니 어쨌든 방송을. 이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도착어와 출발어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좀 덜 하고 있는 그대로 단어의 의미 전체만 옮기는 걸 직역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출발어에 집중을 해요. 아, 출발어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아까 아망드가 나는 한다 방송을 이건 문맥까지 그냥 그대로 번역해 버린 거죠. 뭐 다 끊어 먹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시언스쿨 방식이잖아. 네. 이런 게 이제 광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네, 번역 결과문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원문의 문법이나 그런 걸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이걸 직역이라고 하고요. 그 의역이란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번역할 자신 없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러면은 의역한 거야, 의역. 항상 그 자막 앞쪽에 네. 의역이 많습니다, 유유 이런 게 써 있죠. 네. 네, 그게 뭐냐면 도착어를 집중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어에 없던 그런 원문의 언어 구조를 파괴하고 대신에 도착어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출발어에 있는 원문 부분에 없는 것들을 좀 추가하거나 네. 혹은 삭제하더라도 네. 도착어를 받아들일 때 더 쉽게 만든다. 그렇죠.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기계로 이제 번역을 하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의역을 해야 되는데 직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네. 무조건 직역만 하는 거 아닌가요, 걔네들은? 그때 거의 당시에는? 그랬죠.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변화에 관한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중역이란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요. 중역은 뭘까요? 중역은 높은 사람, 캐딜락 타는 사람을 말하죠. 맞습니다. 네. 중역은 한 번 번역한 문장을 또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일반적인 일상에서 쓰이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료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자료가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인데 영어로 번역된 걸 우리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언어로 번역해서 쓴다. 그럴 수 뭐 이런 있겠죠. 것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100% 같은 의미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망드가 많은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이탈리아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한 번 발생을 했고 네. 영어에서 한글로 될 때 다시 한 번 발생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원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랑 비교를 하면 이게 뭐야 알 수 없는 현저히 다르네요. 그렇게 네. 되겠죠. 그래서 중역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구글 번역을 할 때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네. 그 결과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중역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네네. 근데 이거는 그 긍정 씨가 얘기한 중역의 기본 용도랑 혹은 조금 다르죠, 그건. 완전 다른 경우죠. 네, 그렇긴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네. 한 번 더 개념은- 거치면 중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어. 또 있어. 뭐가 이렇게 많아, 뭔 역이. 네, 이번에 역번역이란 겁니다. 역번역이요. 이번 네. 역은 역번역. 네. 역번역입니다. 역번역은 번역한 걸 다시 원래 출발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됐나? 그렇다. 야, 무의식 중에 나도 계속 하고 있다. 그쵸? 네, 구글 번역기 쓸 때 항상 반대로 맞춰놓고 다시 한번 해봐요. 영어에서 한글로 한 다음에 한글을 다시 바꿔보는 이런 게 있죠. 긍정이가 항상 영작을 하고 야 이거 번역해봐 이러고 한 4번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덮어놓고 번역하다 보면 네. 거짓거로 못 면한다. 그렇지. 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게 역번역이고 마지막으로 편역이란 게 있는데 이건 도착어에 맞게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명이나 세부 내용. 뭐 이게 뭐 한강을 HANGANG로 쓴 게 아니고 한 리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것도 편역이겠네요. 그 예를 네. 들어 일본 만화. 네, 특히 일본 컨텐츠 같은 경우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아즈만가 대왕 정식판이 그렇게 편역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오사카 쪽 지방에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산 사람에 대입을 시켜놨더라고요. 대부분 오사카를 네. 부산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많이 편역에서 반영되는 문제인데 네. 뭐 요즘 문화 매체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사카를 갖고 오더라고요. 네. 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게 편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뭔가 근대화 되기 전에 최근에 좀 예전에 썼던 것들이 편역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 문화 갭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뭐 번역에 대한 건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이 번역을 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할 건 아니잖아. 오늘 다룰 게. 오늘 네. 다룰 것은 네, 기계가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하냐,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설명을 궁금했어요. 드릴게요. 최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그렇겠죠. 우리는 자가 발전이니까 네. 모든 걸 다 기계로 사람 비싸니까요. 쉬운 길도 돌아가는. 4차 산업혁명에선 쓰이지 않을 테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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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아니 지금 번역 아는 거 그냥 이렇게 일단 될 것이다. 직역을 할 저 거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전을 컴퓨터가 뒤져서 네. 사전에 있는 말을 맨 앞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붙여서 말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 방식 아닌가요? 그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알타비스타 번역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걔는 좀 문제가 많고. 라이코스 번역. 네, 얘네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문법을 공부를 해봤으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명사, 조사, 형태소, 용언. 제일 싫어했던 거였어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은는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용언 은는이가가 그거 아니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네. 그 문장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죠. 그걸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약속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은는이 가면 뭐 용언, 어미 이런 걸 잘라가지고 그렇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전 단어를 가져와서 번역을 해라. 네. 요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 말인즉슨 과거 완료형이네요 지금.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직역이 되고 거의 다. 거의 다 직역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의역은 찾아보기 힘든 그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구글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뭉치라는 거예요. 네. 말뭉치라는 게 뭐냐면 구글이 원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구글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온 솔루션을 이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구글이 워낙 검색 서비스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뭉치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뭉치야. 네, 구글에서 기업들의 서류를 검색을 해요. 네. 국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어로 막 만드니까. 그렇죠. 한 서류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만들어져. 뭐 매뉴얼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 뭉치를 만들어요. 야, 무섭다. 딱 요 단어는 요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요 문장은 요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구나. 요거를 얘네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저장시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7년부터예요.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막 신경망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알던 구글 서비스는 그 정도 시점일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말뭉치라는 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나 아까 말했듯이 서류들은 의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번역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오, 신기하게 번역 잘 되네 하는 것도 네. 있고 이상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말 뭉치 기준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누적이 안 된 뭐 분야라던가 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사전으로 그럼 예전 방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겠지 결국에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가 단어만 외우다가 수거를 외우기 시작한 거네. 그런 거지. 수거도 엄청 긴 수거를 통으로 외우기 시작을 한 거지.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막 구글이 짱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특히 어순이 같은 거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사전적인 것까지 써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섞는 상황이 됐으니까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줬겠네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번역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어순이 비슷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나 영어나 스페인어가 좋았고 또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서로 궁합이 잘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번역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랑 영어 이 두 개를 비교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말뭉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어랑 일본어랑 영어 이렇게 세 개를 중역을 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가 네. 한번 있었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봐도 뭐 그 구글 번역기 잘 쓰는 방법 검색해 보면은 꿀팁하면서. 꿀팁하면은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그걸 다시 한국어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때 일본어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죠. 그렇죠. 일본어랑 영어의 말뭉치가 많고 지금 한국어와 얘기대로 일본어가 하면은 많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어에 대한 그 매뉴얼들이나 그 글로벌 문서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왜? 어떻게? 아주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딥러닝이라는 걸 해요. 이게 솔직히 딥러닝이 뭔데 그래서 깊은 공부. 왜? 깊은 공부. 우리 인공지능 시간에 이제 한번 또 다뤘었죠. 네, 한번 했었지만 얘가 어떻게 번역 서비스에 이용이 되느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프닝 멘트인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라는 문장이 있으면 삐리삐리. 네, 삐리삐리 합니까? 네, 이 문장을 네. 기계가 이해를 해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뜻을 이해한다고 네, 먼저. 뜻을 이해를 하고 쉽게 말해서 뭐 내부적으로 뭐 벡터니 뭐니 이런 기술이 들어가지만 쉽게 말해서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외국어로 자기가 표현을 해요. 나 벡터 면접 걸 때밖에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대로라면 약간 그 결과물은 비슷하게 사용자는 느끼겠지만 네. 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행위 자체를 사람이 번역하는 행위를 따라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경망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진짜 네.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하면 할수록 결과물이 나아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계속 뭘 공부를 한다 그러고 무슨 한국어를 배우고 있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나아질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다고 사람을 완벽하게 따라오기도 어려운 약간 애매한 구조예요. 그래서 네이버 심경망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 결과물이 초창기에는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일반 번역보다 훨씬 더. 그럴 수 네. 있지. 깊공을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덜 한 상태였을 얕공하고 있어서. 네. 혼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얘네가 아까 말했듯이 서류나 이런 걸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네. 특히 번역기들은 대부분 신문기사 이거를 데이터로 재료로 써먹어요. 네네네네. 신문기사의 특징이 뭐냐? 줄임말이 없고요. 그렇지. 띄어쓰기가 완벽하고 네. 문장부호가 제대로 찍혀 있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기사는 안 그렇던데. 그리고 신조어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그렇지. 그 해외 말도 이제
우리나라 그 표준어에 맞게 바꾸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번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표준어에 맞게 고쳐서 쓰시면 제대로 맞춤법과 표준어를 다 맞췄으면 번역을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컴퓨터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한 컴퓨터에서는 GIGO라고 하는데 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네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결과가 이상하다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그 맞춤법이 집어넣은 맞는지 맛. 네. 그 일단 한국말이 맞는지 넣어야 얘가 한국말인지 인식할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할 때 냄이 아이잖아요. 근데 어이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니면 새도 아이인데 어이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흔하게 틀리는 맞춤법들. 네, 그런 그 냄새가 그 아예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높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딱 그렇지. 나오죠. 인풋, 검색 아웃풋이 결과가 다르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원리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말한 거는 기존의 번역이요, 아니면 새로운 신경만 번역 부분. 기존의 번역을 포함해서 전체를 네네, 보면 번역 전체를.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고 말뭉치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고 네. 지금은 딥러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표준어를 안 쓰고 뭐 존나 배고파 이러면 John I'm hungry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이걸 완벽하게 초월 번역이라고 하죠. 네, 오히려. 요즘은 진짜 초월 번역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fucking hungry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망드가 틀린 맞춤법을 심지어 많이들 틀리는 맞춤법은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진짜 약간 덜덜.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 번역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화두예요. 이걸 뛰어넘느냐 마느냐.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공지능 편 때도 말했지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못했어 사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처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못하냐? 이 문제점이 뭐냐 도대체? 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 특성상 번역을 100% 할 수가 없는 게 동형이의어라는 게 있어요. 네? 동형이의어. 아, 동형이의어. 네, 예를 들어서 인도로 가다 이렇게 5글자. 이걸 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갔는지 가가랑 같은 거구나. 그렇지. 컴퓨터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간 건지 아니면 나라 이름인 인도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100%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언젠가 지금 얘기대로라면 앞뒤 문맥을 넣어야만 더 올바른 번역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니면 얘가 이제 이거는 이런 의미로도 되고 저런 의미로도 되니까 된다고 골라서 제안을 해라. 하던가. 네. 그래서 기계 번역 특성상 번역되는 언어 사이의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그런 걸 채취해도 한 80-90% 정도 정확하다고 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네. 10% 이상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그렇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완벽히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중국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있으니까. 그거 말고 중국은 외국어를 중국어로 바꿔요. 걔네가 그게 문제야. 코카콜라도 네. 바꾸고 가구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 때문에 문제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유명사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국어는 완전 고립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번역계에서는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계 번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영어를 할 줄 알면 모든 걸 영어로 바꾸고 어차피 영어로 그쪽에 읽어라. DB가 제일 많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번역기는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리드해가고 있지. 그래서 이거 잘못 쓰면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6회 번역이 6times. 그렇지. 6번. 아니면 뭐 중국의 이제 지하철역인데 역 이름을 번역했더니 네. 뭐 트랜슬레이트 서버 에러. 그게 뭐야? 그 역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가 고장나서 잘못 나왔는데 그대로 그게 이제 역으로 쓰인 거지.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번역기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잘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참고용으로만 쓰는 게 가장 좋다.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가진 게 이거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나보단 낫거든. 나는 10%도 안 되는데 얘는 80%나 되잖아. 네. 그래서 이 번역기를 땡큐지 근데 공짜인데 거기다가.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전문가들이 이제 번역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 그분들도 번역기를 써요. 진짜요? 아니, 통번역 뭐 이런 거 하시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니 뭐 번역 자격증 따고 다 해놓고 왜 번역 프로그램 쓰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2부에서는 아마 온라인 서비스들을 얘기하겠지만 흔히들 우리가 만나는 번역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아마. 네. 근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쓰는 프로그램 형태의 번역기 서비스를 한 2개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알타비스타 번역? 아니요. 프로그램이라니까? 알타비스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옛날에 머릿속에 그게 각인돼 있어 넷스케이프 시절에. 네네. 네. 그 홈페이지 통으로 바꿔줬거든 걔가. 좋네요. 네. 네. 번역기 프로그램 첫 번째는 이지트랜스 XP라는 겁니다. 이지트랜스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이지트랜스를 아이콘 들어보셨다면 나 왠지 아이콘 상상되는 것 같아. 그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 네, 웹에디터 어쨌든. 시절에 쓰던 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이제 당시에 창신 소프트라는 곳에서 만든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참고로 이 창신 소프트는 뭐 이름이 계속 바뀌어 왔지만 네. 전 지금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아마 번역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시스트란이라고 해요. 네네 맞아요. 68년도인가 그런데 야. 거기서 만들어서 2007년 전까지 구글에도 납품하고 굉장히 많이 쓰던 진짜요? 건데요. 거기를 이제 창신 소프트가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그 기업을 번역 프로그램 청신 소프트가 이수해 버렸다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름이 또 창신에서 아예 시스트란으로 바꿔서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 프로그램이 왜 유명했냐? 네. 우리가 이제 해킹 특집이었나 그때 후킹이라는 네.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깊게 설명하진 않았었어요. 네, 이게 무엇이냐? 컴퓨터 내부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에서 작동하는 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훔쳐가서 네네. 본다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 게임을 대사 같은 게 나오면 외국어를 훔쳐서 번역기에 돌리고 번역한 걸 다시 거기 뿌려주는 이게 또 그런 그게 식으로 악용이 많이 졌거든요. 악용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거 악용이라고? 불법이었으니까. 아이,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됐는데 네. 보통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그 미연식 게임이라든지 불법 에로 게임이 성황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알면 대부분 그런 쪽으로 아니에요, 사용을 아니에요. 했다. 미연 씨가 뭐죠? 네, 뭐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 사실이고 후커를 때문에 이제 네. 제가 만났던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네. 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네. 그 뭐 아까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 트랜스 XP? 이지 트랜스. 네. 이지 트랜스 XP의 엔진을 갖다가 네. 그 후커를 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내 있죠. 기억에.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일본에서 그 우리 게임 특집에 나왔던 영웅전설 시리즈를 네네. 일본판을 구매를 했어요. 그 대사고 메뉴고 다 일본어잖아. 근데 그거 후커를 딱 키면 네. 거기 메뉴가 다 한글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이제 어디다 쓰셨는데요? 지금 거짓말하니까 기침하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하면 기침 나거든요. 네. 그 이거를 아마 끊었다 가시죠. 왜 끊었다가 그냥 가. 자기가 창피하면 당황하지 끊었다 가지. 마시고요. 아니야 안 창피해 안 창피해. 아니, 왜 영웅전- 내가 산 내 소프트웨어를 내 저기대로 썼는데 아니 뭐. 영웅전설이라고 감싸지 말고 어쨌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던 프로그램이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지 트랜스는 그래서 사전식으로 번역을 네. 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초창기 방식이네요, 그럼. 그렇죠. 극초창기. 그렇죠. 그럼 번역이 정확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장은 계속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상한 상상을 했겠죠. 네. 어쨌든 넘어가서 네. 아니야 일본어는 완벽했어.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세계 1위예요. 여기가 지금도? 시스트란. 지금도 그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은 시스트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 엔진을 이용해서 아마 시스트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소프트웨어를 게임 자체를 구매했었더라도 네. 그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어쨌든 불법 소프트웨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렇겠죠. 어디 가서 반성하고 왔어? 약간 부끄러워지셔가지고 어디 가서 반성하고 왔어? 지금 오디오 잠깐 빈 사이에 제가 잠깐 나가서 반성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어요? 무릎 너무 꿇고 기도하고 온 것 갑자기 같은데? 또 죄송해지네. 아니 제가 늘 자가발전 속에 말하지만 과거의 그런 저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엄청 돈 꼬라박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진짜 번역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지 트랜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번역가들보다는 그럼 기업들이나 이런 그렇죠. 데서 납품받아 쓰는 사무용이라든지. 사무용으로 쓰이는 거지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번역가들이 쓰는 것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통칭 CAT라고 불러요. CAT? 네. 캣?
네, 컴퓨터 에이디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요. 번역가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상단에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도움 툴들이 나타나고 하단에 이제 왼쪽에는 원문, 오른쪽엔 번역할 수 있는 글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사전적인 번역 도움은 아주 극히 일반적인 거고 네. 그 외에 전반적인 그 번역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번역하시는 분이 쓸 수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 툴이 아니고 그 번역에 도움을 주는 그냥 다른 의미로 툴이네요. 그렇죠. 문서 도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TM이라고 해서요. 트랜슬레이션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번역 뭐 메모리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겠죠. 네. 이게 뭐냐면 한번 번역을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원문을 넣으면요. 지가 알아서 어느 문장 단위로 잘라요. 아, 원문을? 네. 그래가지고 내가 번역을 할 때 그 자른 단위씩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장만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책 전체를 보지 않고 한 세 문단 뭐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야. 근데 요 문단을 어떻게 자르냐면 비슷한 문단끼리 잘라내요. 유사한 것들끼리. 네.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한 거랑 비슷한 게 있으면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아, 그럼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특히 그렇게 통번역처럼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되는 것들은 네네. 그 안에서 유사한 것들은 일단 다 걸러내고 나머지 것만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사한 비슷한 단어라든지 네네. 한번 썼던 건 이제 용어를 통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앞에 번역가가 앞에 쓴 거, 특히 의역이 약간씩 들어가면 네네. 그게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용어의 통일을 하는데도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서 CAT라고 하는 거고. 하긴 그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네. 내가 앞에서 썼던 단어를 뒷부분에서 똑같이 쓰고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특히 번역은 벤더사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들한테 이렇게 네네. 뿌릴 때 한 책을 여러 장으로 찢어서 보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 명이 협업을 하는 꼴인데 그렇지. 용어가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이런 전문가용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트라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 CAT라고 한 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네. 요 정도 카테고리고 네네네. 그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만든 뭐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긴 한데 저도 다운받아서 몇 번 써봤는데 번역할 땐 좋아요. 근데 이걸 업으로 삼지 않는 한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업으로 삼지 않는 한 그냥 구글 번역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요 정도 생각이 들어요. 흥미롭긴 하네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뭐 막연히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저는 그걸 일일이 몇천 페이지 하는 거 보고서 진짜 지적으로 대단하다. 뇌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책으로 종이에 그러니까. 펜으로 써가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막연히 워드 프로그램 켜놓고 네. 거기다 타이핑 해가면서 할 줄 알았거든. 창 2개 띄워놓고. 그쵸. 네. 근데 완전 뭐 프로그래머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번역에 대한 그리고 번역가들이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한테 와닿을 만한 그래. 그걸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지. 네. 이제 아망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I'll be 하겠습니다. there. 네.